총회를 일주일여 앞둔 한기총이 차기 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공약과 소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기독사학 안양대학교의 대진 성주의 매각 의혹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이 계속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앞에서 펼쳐진 시위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 한국교회가 감당했던 중추적인 역할을 되돌아봤습니다. 인권 조례에 대한 교계의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선 학생 인권 조례안을 두고 삭발식이 거행됐습니다. 인권 조례안 논란의 쟁점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극단 대장부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를 담은 공연 압살롬의 기념비를 무대에 올립니다. 구티비 부흥사협의회 3대 회장에 안병찬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앞두고 차기 대표회장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최종 후보자엔 예장 합동장신의 김한식 목사와 청교도 영성훈련원의 정광훈 목사가 각각 이름을 올렸는데요. 두 후보자들은 교계연합엔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한기총을 이끌 동력엔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9일 열릴 정기총회를 앞두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새롭게 선출될 대표회장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기총은 앞서 신임 대표회장이 출마할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해 언론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에 앞서 메시지를 전한 이영훈 선거관리위원장은 정관과 운영세칙, 규정에 따라 엄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를 새롭게 개혁하고 금권선거를 뿌리 뽑고 또 나누어진 연합단체를 하나로 다시 만들고 그래서 3.1절 100주년을 준비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한기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기총 제25대 대표회장에 나서는 최종 후보자 2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장신 소속의 김한식 목사와 청교도 영성훈련원장 전광훈 목사입니다. 먼저 두 후보자들은 한국교회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기총 중심의 연합과 교계 정상화를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로 꼽았습니다. 한기총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반면 한기총을 이끌기 위한 후보자 간의 공약엔 차이를 보였습니다. 김한식 후보자는 회개운동과 복음 중심의 운영으로 한기총을 이끌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한사랑 선교회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선교사 활성화를 통한 한국교회의 부흥을 꾀한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전광훈 후보자는 기독정당의 활성화를 제1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교계의 본격적인 정계 진출을 통해 대사회적으로 한국교회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른 재정과 일자리를 대거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전 후보자의 주장입니다. 나눠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함으로 복음으로 사는 이런 한기총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조금이라도 제가 기여하고자 대표회장에 출마했습니다. 저는 다시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부흥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인프라는 역시 정치 인프라입니다. 그러면 한기총 종로가 모든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대표 연합기관을 자처하고 있는 한기총의 다음 회기를 이끌 신임 대표회장에 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선출될 대표회장과 더불어 한기총이 한국교회의 연합과 부흥을 이끄는 기관으로도 거듭날 수 있을지에 정교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기독사학 안양대학교가 대진 성주회에 매각될 거란 의혹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이 계속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부 청사앞 시위에 이어 이번엔 국회 시위를 펼쳤습니다. 안양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이은규 위원장은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안양대학교의 경영권이 불교를 바탕으로 하는 대순진리회의 교육재단으로 넘어간다면 종교 간 갈등은 물론 대다수의 신학생들이 자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위해서라도 해당 이사 선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국회 앞 시위를 마친 뒤 국회 교육위원장 이찬열 의원을 만나 탄원서를 전달하고 사학재단 뒷거래 매매 근절을 위한 사학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미국에 체류하던 학교법인 우일학원 김광태 이사장은 지난 15일 귀국한 뒤 진행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이사 선임은 사실이지만 이력을 알지 못했고 학교 매각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일제강점 속에 민족의 자주 독립을 외쳤던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한국교회는 이 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민족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구TV는 이번 상반기 3.1운동에서의 한국교회 역할을 돌아보는 특별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3.1운동을 이끌었던 한국교회 모습을 짚어봤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919년 당시 한국교회는 35년이라는 짧은 역사와 전체 인구의 1% 남짓한 성도를 가진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3.1운동은 기독교에서 시작됐습니다. 평양과 서울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독자적인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있었고 1919년 2월 들어 기독교 지도자인 이승훈 장로에 의해 천도교와 불교가 합류해 대규모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점은 당시 한국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걸 방증하고 있습니다. 3.1운동의 기독교적 성향은 독립선언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민족의 독립을 주장하면서도 보편적 가치관과 인류 공존을 지향하며 비폭력적 평화를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독립선언 초안을 작성했던 최남선은 선언 내용이 기독교 이념과 관련됐다는 점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3.1운동 이후 일제는 한거에 참여한 이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대대적인 색출 작업에 나서기도 했는데 투옥된 이들 중 17%가 기독교인일 만큼 3.1운동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천도교는 11%, 불교는 이보다도 더 적은 숫자가 투옥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우리에게 큰 아픔으로 남아있는 제암리교회 학살 사건도 3.1운동 이후의 기독교 박해 실상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3.1운동이 아까 제가 자주와 민주와 평화와 일치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주와 관련해서 우리 한국과 한국교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전 크다고 생각합니다. 구TV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당시 한국교회의 역할을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3.1운동에 적극 참여하며 누구보다 앞장서 이끌었던 지역 교회들을 방문해 믿음의 선조들의 민족성과 자긍심, 신앙심을 돌아보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본받아야 할 점을 전문가의 목소리를 통해 들어볼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홍의연입니다. 뉴스리포트입니다. 최근 몇몇 지역에서 학생 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권조례란 지역사회에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를 말하는데요. 한국에선 1990년대 이후 활기를 띠게 된 인권운동과 인권법들의 제정이 배경이 되면서 2000년대 들어 지역 차원의 인권조례운동이 시작됐습니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조례 표준안을 마련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을 권고하면서 입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는데요. 최근엔 유일하게 인권조례가 없던 인천시가 지난해 12월 3년 만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모두 인권조례가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인권조례가 입법 예고될 때마다 논란은 끊이질 않는데요. 찬반 논란의 쟁점은 무엇일까요? 자세한 내용 여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일 인권조례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교계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뜨겁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는 지난 17일 목회자와 성도들이 인권조례안의 일부인 경남학생 인권조례를 반대하며 삭발을 하고 혈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교계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를 만나 논란의 쟁점을 들어봤습니다. 인권위원회법 2조 3호에는 그 차별금지 사유로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성적 지향이란 동성애, 양성애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그런 서수자들의 행위들을 하는 모든 성적 행위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인권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성적 지향이란 말 때문인 건데 사실상 인권조례엔 성적 지향이란 직접적인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인권조례 만들 때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거를 쓰니까 많은 목회자분들이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반대를 했고 그 반대를 하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례를 뜯어보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다 적용되기 때문에 성적 지향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권위원회법 안에 성적 지향이란 단어가 포함됐을까? 사실은 인권위원회법을 만들 때 국회의원들이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통과시켰던 많은 국회의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본인들도 그 당시에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다고 합니다. 성적 지향이란 단어가 포함된 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전문가들은 학생들에게 남성과 여성 외에 또 다른 성별이 존재하는 것처럼 교육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일반 시민들은 성소수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일반적인 그 시민의 그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반대한다든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오히려 이렇게 처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례인 만큼 다수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여선아입니다. 큐티와 뮤지컬의 합성어인 큐지컬이란 독특한 장르로 성경 속 이야기를 무대에 올리는 극단 대장부가 새로운 공연으로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극단 대장부가 선보이는 압살롬의 기념비는 아버지를 향한 열등감, 증오 등으로 상처투성이 인생을 살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공연은 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압살롬의 인생을 통해 부모인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관객들에게 전할 예정입니다. 한편 극단 대장부는 큐티와 뮤지컬의 합성어인 큐지컬이란 새로운 장르를 선보여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극단은 큐지컬은 성경 속 인물과 사건을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로 재해석해 음악과 함께 풀어내는 것이라며 관람 후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이 남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큐지컬 압살롬의 기념비는 오는 25일과 26일 우리들 교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부흥사협의회 3대 회장으로 안병찬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안병찬 신임 회장은 올 한해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을 이끄는 협의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또 안 신임 회장은 구티비의 성장을 위해 대표회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흥사협의회 대표 총재 피종진 목사는 안 신임 회장의 취임은 모세의 지팡이를 이어받게 되는 것과 같다며 깨끗한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받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이날 취임식에선 구티비 공동대표이사 이영훈 목사도 영상으로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목사는 한국교회 연합과 부흥을 위해 달려나가는 부흥사협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부흥사협의회는 현재 100여 명의 목회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절기를 중심으로 국내외에서 부흥회와 성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나 방북 결과를 보고받고 2월 말로 합의된 2차 북미 정상회담 실무 준비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번 회담 결과에 만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친서에 대해서도 훌륭한 친서라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두 나라가 함께 도달할 목표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함께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해
여야 4당은 사법 정의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사법부 장악 시도와 무관치 않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법상식에 맞는 결정이라며 사법 정의를 새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전직 사법부 수장 구속은 우리나라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총신대학교 차기 총장 후보가 당초 11명에서 7명으로 추려졌습니다. 총신대학교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투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총추위는 2월 21일 후보자 7명과 함께 소견 발표회를 갖고 2월 말까지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해 임시이사회에 추천할 계획입니다. 대북협력 민간단체협의회가 오는 3월 금강산에서 남측 대표단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측 민화협과 함께하는 단체 창립 20주년 공동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사에선 향후 대북 사업을 위한 협력 계획 등을 논의합니다. 기독경영연구원이 성경적 사회가치 경영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엽니다. 2월 16일 열리는 세미나는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기독 경영인들이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으로 꾸며집니다. 예배와 문화연구소가 내달 11일부터 13일까지 아연감리교회에서 2019 예배 컨퍼런스를 엽니다. 컨퍼런스는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됐습니다. 각 섹션에선 다양한 실험 예배를 선보이며 예배를 주제로 한 다양한 강의도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